자, 지금 다시 이제 조정 이후에 상승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AI 버블로 인해서 이제 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참 많잖아요.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시장에 대한 관점. 일단 이제 뭐 결국은 시장에 대한 관점은 지수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수에 대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이제 연초부터 연초부터 네가 뭐 2200, 500부터 강세장 예상해서 맞습니다. 강세장 예상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000 돌파하는 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 3300 신고가 시대가 열린다면 3500 정도에서 오버슈팅 나와서 한 3600, 700에서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마 815에서도 예전에 그 말씀 드렸을 겁니다. 올해는 뭐 한 3500 돌파해도 한 6, 700 근데 내년에는 저는 상반기에 4000까지 갈 것 같아요 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간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올해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가 중요해요. 그 호재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호재가 사라졌는지 그거는 저는 호재는 한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 호재. 근데 금리 인하 호재는 야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잖아. 뭐 연말 안 해도 호재예요. 왜? 요번에 안 해도 내년에 해야 되고요. 금리라는 거는 주식하고 비슷하게 추세예요. 네. 4%대의 금리는 계속 유지되거나 지금 인상은 고려할 리가 없고요. 인상은 고려할 리 없고 유지 아니면 인하거든요. 네. 요번에 유지하면 다음에 인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라고 해서 큰 악재는 아니에요. 어차피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길어질 뿐이니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금리 인하 시기가 길어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 또 하나는 AI 혁명의 시기죠. 혁명의 시기. 지금 혁명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우리 기억해 보세요. 윈도우 혁명 또는 인터넷 혁명을 MS가 이끌었죠. 그 다음에 구글이 이끌었고요. 전기차 혁명을 테슬라가 이끌었고요. 근데 AI 혁명을 엔비디아가 이끌다 못해 시총 1위까지 올랐었습니다. 당연히 혁명이죠. 그 미국의 거대한 시장에서 저 아래 시총에 있던 종목이 1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AI 혁명입니다. 그럼 그 혁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너무나 주가가 오르니까 거품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저쨌든 거품이냐 아니냐보다 그 혁명이 언제 끝느냐의 문제인데요. 요즘 우리 한국 증시가 정말 달라졌다. 뭐 여러 가지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펀더멘털이 바뀌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했던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에서도 그렇고 맥쿼리에서 내년도 우리 코스피를 6천까지 나오기도 하고 KB증권은 뭐 7,500인가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믿나? 웃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은 뭐 그렇게 지르는 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저도 오늘 10,000포인트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냐인데 아까 말했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년 1년 안에 그럼 저는 10,000포인트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외국계 증권사들이 정확히 내년 1년 안에 7,000포인트?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는 저런 걸 믿어요. 저는 이제 삼박자로 재료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는 사람인데요. 차트를 보는 이유는 저는 과거의 데이터들 속에 어떤 한계치들 우리가 기록 경기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100m를 3초 안에 뛰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뭐 외계인이냐 괴물이야. 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정말 10년, 20년 공을 들여서 겨우 10초 벽을 넘고 9초대를 들어가고 또 마라톤, 풀마라톤 1시간에 뛰어. 그럼 우리는 뭐 외계인이 뛰었어?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마라톤 2시간의 벽이 얼마나 높았었는지 그걸 어떻게 깰 수 있는지 막 깨봐야 1초 이렇게 단축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만약에 7,000포인트 간다 했다. 네. 저는 그럴 확률은 5% 미만? 1% 미만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 보세요.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 지수에서 꽤나 많이 올랐었던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말 10년에 한 번씩. 정말 10년에 한 번씩 올랐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일단 이때가 언제냐면요. 88년 서울 올림픽 때예요. 네. 진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죠. 이때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은 지금 사실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왜냐면 이때 주식 투자를 하려면
88년도에 주식 투자를 하려면 지금 현재 나이가 아마 그렇지, 돈도 좀 있어야 60대 되고. 후반 70, 80 이렇게 되셨을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는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했거든요. 네. 이때는 전 국민이 주식 투자가 아니고 10명이나 10명도 아닙니다. 한 50명 중에 한두 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제가 기억나는 부분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때가 IMF 때예요. 네. 저도 이때는 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경력 있으신 분들은 IMF 정도 때부터 이제 들어오셨겠죠. 그 IMF 때 몇 배 올랐냐? 바닥 대비. IMF의 바닥이 277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IMF의 고점이 1000포인트였거든요. 그럼 지수로 3배 올랐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지수로 3배. 그런데 이 3배가 어떻게 3배냐면 급락 1000포인트에서 270을 갔고요. 여기 보시면 요 1000포인트에서 270을 3년 동안 갔고 3년 동안 간 270에서 원래 원위치가 된 거예요. 떨어진 게 원위치. 떨어진 게 원위치. 자, 그다음 많이 오른 게 밀레니엄 그 2000년을 앞두고인데요. 그때도 한 500에서 1000포인트가 2배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을 때 2배. 자, 그다음에 이제 요때인데요. 5년. 이 5년이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 5년이었거든요. 노무현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5년 연속 주가가 올랐었을 때는 전 노무현 대통령 때밖에 없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한 600 정도에서 한 1800 정도 가서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몇 년의 3배냐면 5년의 3배. 5년의 3배. 5년의 3배.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역시 2000에서 한 870, 900 이 정도까지 갔거든요. 2000에서 900까지 반토막 났다가 그 반토막에서 2배, 2000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을 한번 보자 이거죠. 지금 반토막이나 3분의 1토막 났다가 왔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일단 그리고 바닥이 얼마였나요? 바닥이 올해 4월 9일이었을 거예요. 2280. 2280에서 2배면은 5600이죠. 3배면은 거의 한 8000 돼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2200에서 2배 돼서 저는 사실은 약간 힘들다고 보는 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2배 이상 올랐을 때는 급락 이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급락 이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좋아서 움직이는 거라서 2배만 잡으면은 2200에서 2배가 4400이니까 4400에서 좀 더 오버슈팅 나와서 한 2.5배라고 치면은 한 5000이죠. 저는 맥시멈 5000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맥시멈도 많이 가서 5000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조건이 맞을 그렇죠. 때. 그렇지 않다면 요번에 이제 오버슈팅 나서 한 4400 정도 가서 어쨌든 저는 어차피 다 점장이 같은 소리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4500에서 5000 사이라고 저는 만약 찍으라면 저는 4500에서 5000 찍고요. 6000 이상은 너무 무리다. 2200에서 6000, 7000은 지수가 막 3배, 4배 가야 되는 건데 네. 3배, 4배 갔던 적이 없어요, 역대로. 그럼 요번에 뭐 야,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 할 말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상승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니까 계속 추세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추세가 깨지면 매도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오를까에 대한 예측보다 어떨 때 팔을까 요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언제쯤 뭐랄까 상승장의 끝에 나오는 신호, 네, 매도 신호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뭐 주도주 또는 주도 산업의 몰락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수 차트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 지수라는 거는 전 산업, 전 종목들이 평균값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업종들이 있을 거고요. 그 업종들이 끝나면 지수 상승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업종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뭐 요 정도 자동차. 네. 최근에 뭐 자동차가 워낙 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핫했으니까 요 정도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업종들이 지금 좋거든요. 사실 오늘 SK하이닉스 오늘 또 6% 이상 올랐고요. 그렇죠. 뭐 현대차 지난주 금요일 날 11%, 현대오토에버 뭐 거의 상한가.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가 좋고 아직도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나쁘지 않은 위치고 2차 전지 에코프로가 막 20%씩 오르고 얘네가 돌아가면서 지수를 지켜주면 지수 급락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얘네가 모두 다 빠지면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어서 지수를 지탱할 수 있는 업종들이 살아남아 있느냐가 약간 세부적인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시기도 되게 중요해. 기간도. 왜냐면은 우리나라 여태까지 역대 지수의 특성상 정말 길게 갔을 때가 아까 노무현 전 정부 때 5년을 가긴 했지만 중간에 3년 차에서 쉬었거든요. 1년 동안 쉬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지면은 우리나라 상승장이 2년 이상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2년 이상 보통 평균 1년에서 1년 반, 길어야 2년. 그리고 노무현 전 정부 때는 2년 가고 1년 쉬고 다시 2년 가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이번 상승장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저는 올해 4월부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4월 저점 2280에서 2280이 중요해요. 그래서 2배가 4,500인 거고 3배가 4,500에서 또 2,200을 더하면은 거의 한 7,0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4월 9일부터니까 1년이면 내년 4월 9일이죠.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이면 내년 상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수적으로는 내년 상반기를 얘기하는 거고 역시 상승 포인트의 끝도 보수적으로는 지수의 2배 4,500 또는 거기서 좀 더 오버슈팅 한 5,000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모든 게 합이 탁 맞아 떨어진다면 뭐 한 내년 하반기까지 그리고 또 5,000을 좀 더 넘는 수준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이상 막 내후년까지도 좋고 6,000까지도 가고 이거는 저는 믿진 않고 상황 따라 달라지지만 일단은 너무 그렇게 큰 상승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그 말씀하신 그러한 신호들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슬슬 그렇죠. 포지션을 좀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죠. 특히 하신다. 업종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면은 지금 올해 상승을 했던 조방원들은 사실은 고점에서 밀려나가는 추세예요, 지금. 네. 그들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수를 지탱해주는 애들을 믿어야 되는데 조방원을 이제 더 이상 믿으면 안 돼요. 네. 왜? 방산주들 거의 지금 한 200선까지 밀렸거든요. 그렇죠. 조선주도 60일, 120까지 밀렸고, 지주회사도 밀렸고. 근데 안 밀린 애들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저는 이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 막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니까 이들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지켜보고 이들까지 꺾인다면 더 이상 지수는 올라갈 힘이 안 남아 있겠죠. 그걸 네. 우리는 에너지 소진이라고 합니다.